2010년 3월 중국 저장성 텐타이현의 한 작은 마을. 6살 소녀 차이 샤오한이 홀로 공중전화 박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할아버지가 손녀 차이 샤오한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차이 샤오한이 목에 헐. 전화선이 감긴 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아, 뭐라고요? 에? 저 누가 타살한 거네. 아, 뭐야? 일단 사망 사건입니다. 그래서 차이 샤오한을 부검을 했는데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아, 이게 말이 되나? 이후 사건은 안타까운 안전사고로 종결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차이 샤오한의 장례식이 있던 날 장례식장의 한 직원으로부터 차이 샤오한의 가족이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 한 달 새에 이 마을에서만 벌써 8명의 아이들이 떠났네요. 그런데 대체 왜 차이성 아이들만 죽은 걸까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 다른 성 가진 아이들은 그런 게 없었고 네. 차이 씨만. 아, 이게 우연인 거예요. 차이 샤오한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 불과 2주 전인 2월 18일 함께 놀러 나갔던 5명의 사촌 남매가 돌연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4일 만에 저수지 인근에서 물에 빠져 사망한 채로 발견됐고요. 며칠 뒤 두 자매가 또다시 익사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이 샤오한의 죽음까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작은 마을에서 무려 8명의 아이들이 연달아 사망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하게도 차이성을 가진 아이들만 말이죠. 그리고 중국에서 차이가 우리나라 뭐 김씨, 이씨, 박씨처럼 아주 흔한 성이 아니거든요. 진짜 중국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차이성을 가진 사람 본 적 있나요? 몇 명 못 봤어요. 그래서 더 이 부분을 미스터리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연쇄 살인범의 소행이 아닌가? 이 미스터리한 사건에 마을 사람들 역시 의문을 가지면서 차이성 어린이만 노리는 연쇄살인범이 있다라는 끔찍한 괴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9번째 희생자가 나올 거라는 괴소문까지 돌며 마을 사람들 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두려움은 엄청났죠. 특히 차이 씨 집인데 애가 있는 집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공포스럽고 얼마나 무섭고 또 내 아이가 잘못될까 봐 걱정을 얼마나 했겠어요. 경찰 역시 심상치 않은 사건이라고 판단해서 어린이 연쇄 사망 사건이 타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전면 재수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연관성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히도 수사가 시작되면서 그 뒤부터는 더 이상의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 안타깝다. 뭔가 수사가 진행되니까 아, 이게 안 되겠구나 이제 그만둔 게 아닐까. 그렇지. 중국의 작은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은 차이성 연쇄살인 괴담. 8명의 아이들의 죽음은 정말 우연에 불과했던 걸까요? 이번 특종은요,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눈을 뗄 수 없다는 거죠? 뭐 여성을 그린 그림인데요. 아, 근데 뭔가 좀 느낌이 약간 발증하고 스산하고 좀 약간 그죠? 일단 뭐 눈, 코, 입을 좀 자세히 보세요. 눈, 코, 입을 보라고? 이러니까 눈을 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자꾸 보라 그러니까. 자꾸 시키니까 눈을 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2011년 전 세계 누리꾼들은 이 그림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그림이라고 왜? 말이죠. 그리고 이 그림의 하단에는 이 그림을 30초 이상 쳐다보지 마시오라는 주의 문구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아, 언제 얘기해? 어? 자, 이 그림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그림으로 불리게 된 이유. 이 사진과 함께 올라온 게시글에 따르면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광기 어린 살인자이며 한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림으로 남겨놨다는 거죠. 피해자야? 피해자 얼굴이야, 그게? 네. 아, 얘기 듣고 그림 보니까 더 찝찝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 그림에 억울하게 살해된 여성의 원한이 담겨 있던 걸까요? 자신이 그린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봤던 살인자는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 뒤 어떻게 올라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살인자의 그림이 인터넷에 공개됐고요. 계속 쳐다보니까 갑자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음. 어머. 이런 무시무시한 경험담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끔찍한 사연을 담은 이 초상화가 전 세계 누리꾼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을 때 이 그림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바로 저라고요. 알고 보니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살인자가 아닌 중국계 미국인 3D 일러스트레이터 로버트 창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판타지 시나리오 텔루리안 스카이 작품 속 주인공 캐릭터 루 공주를 그린 거라고 밝힌 겁니다. 어머. 그래서 로버트 창은 자신의 그림이 도시 괴담으로 떠돌자 황당했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이쁘네. 이제 좀 달리 보이시죠? 신비롭다. 판타지 주인공 같아. 하지 마. 2019년 6월 그 메시지 봤어요? 무서워서 애들 학교도 못 보내겠어요, 진짜. 울산과 경상도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진 한 메시지. 이 메시지는 지역 맘카페, SNS, 메신저를 통해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지며 수많은 이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문제의 메시지 내용입니다. 보시죠. 길에서 교회에서 나왔다면서 선풍기를 준다면 받지 마세요. 선풍기에 환각제 처리가 돼 있어서 바로 쓰러집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교인이라는 사람이 선풍기에 환각제를 묻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바람을 쐬려고 선풍기를 얼굴에 갖다 대면 곧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고요. 바로 그때 주변에 숨어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등장해서 쓰러진 사람을 납치해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끔찍한 메시지가 퍼지자 불법 장기 매매 조직이 아니냐라는 무시무시한 추측까지 돌았습니다. 실제 장기 매매 조직 아니에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선물 같은 거 이렇게 주면 더우니까. 그럼 더운데 선풍기 좀 받죠. 너무 고맙지. 더 무섭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충격적이게도 메시지와 함께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울산 모 초등학교 인근에서 실제로 선풍기를 이용해 초등학생을 납치하려던 납치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요. 등하굣길에 아이들이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내용의 알림장을 학부모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진짜 일어났던 일이네요. 더 무섭죠, 그러면. 이거 싫어하는 거잖아. 그래서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울산지방경찰청에서도 나서서 손선풍기 납치 사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손선풍기 사건은 다행히 울산 지역과 전혀 관련이 없고 타 지역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일명 손선풍기 납치 미수 사건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가짜, 결국 도시 괴담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안일하게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2008년 7월 30일 콜롬비아 북서부 초코주의 라시에라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비 맞으면 병에 걸리는 거 아니야? 이 비는 지구 종말의 전조가 틀림없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보고 큰 혼란과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이 마을의 신부 조지 밀톤 코르도바 역시 이 비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내리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라며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뭐예요? 이게 뭐 꽃비나 뭐 피비나 뭐 이런 게 내린 거예요? 마을 전역이 충격과 공포했던 이유. 그냥 비가 아닌 붉은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오, 진짜 빨갛다. 야, 진짜 무서웠겠는데? 마을을 뒤덮은 붉은 비, 정말 충격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붉은 비가 내린 건 이곳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01년엔 인도, 2018년엔 러시아에서도 붉은 비가 내린 적이 있었는데요. 진짜네. 자, 이 현상을 두고 여러 전문가들은요. 붉은색 산화철이 포함된 사막의 먼지 때문이다. 인근 해변에서 자라는 해조류 포자가 원인이다. 이런 여러 주장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결국 전 세계에서 내린 붉은 비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겨졌었죠. 그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콜롬비아 붉은 비도 원인이 안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말입니다. 2008년 콜롬비아에서 내린 붉은 비는요.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 내린 붉은 비와는 좀 달랐습니다. 마을 코르도바 신부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주민들이 빗물을 채취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한 바이러스 전문가에게 성분을 의뢰했는데요. 그런데 ver es que marca 3 cruces de sangre. Esto quiere decir que la muestra es sangre. 피가 섞여버린 블러드 레인, 혈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돼요, 이게? 이 혈우에 대해서 일부 생물학자들은요.
붉은 비의 원인은 새나 박쥐의 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새나 박쥐떼가 상공에서 부딪히거나 운석에 맞아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빗물에 섞여 내린 걸 수도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콜롬비아에 붉은 비가 내렸을 때 주민들이 새떼를 목격했거나 새떼의 사체가 발견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콜롬비아에 내린 혈우의 원인은요, 현재까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블러드 레인,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정말 지구의 종말을 알리는 경고인 걸까요? 2002년 중국 남부에서 발발한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이 사스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 당시 치사율이 10%에 달하며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스가 퇴치된 줄 알았던 2007년 3월 중국 전역을 발칵 뒤집은 이 충격적인 괴담. 바나나가 사스와 같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걸렸으니 모두 조심하세요. 중국 남부 산 바나나가 사스와 유사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라는 이야기가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퍼진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점점 더 퍼져나가면서요. 바나나를 먹으면 사스에 걸린다라는 소문으로 확대, 사람들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심어줬는데요. 바이러스에 걸린 바나나를 먹으면 정말 사스에 걸릴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 소문은 진짜 엄청났거든요. 당시 중국인들이 이 소문을 믿은 이유가 뭐였느냐? 약 한 달 전에 2007년 3월 광둥성 광저우의 한 지역 신문에서 광저우에서 생산하는 바나나들이 일명 바나나의 암이라 불리는 파나마병에 걸렸다고 보도했는데요. 1950년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주력 바나나 품종이었던 그로미셸의 파나마병이 창궐해 결국 생산을 중단한 바 있고요. 그리고 1990년대부터는 신종 파나마병이 창궐해 전 세계 바나나 농가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당시 지역 신문에서 관련 전문가의 주장을 인용, 파나마병에 걸린 바나나가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라고 보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보도 내용이 와전되고 또 와전이 되어서 바이러스 걸린 바나나를 먹으면 사스에 걸린다라는 소문까지 변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파나마병에 걸린 바나나를 먹으면 암에 걸리는 건 맞습니까? 이 전문가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요건 좀 확인하고 싶은데. 네. 완전 괴담은 아닌 거잖아요. 보도 내용 전체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오보였다고 합니다. 아니 뭐 그래 오보를 내냐. 즉 파나마병에 걸린 바나나를 먹어서 사람이 암에 걸릴 수가 없고요. 아 그래요? 잘 아시겠지만 사스 역시 사람 대 사람으로 보통 비말을 통해서 타인에게 전파가 되는 거죠. 바나나에게 이 바이러스가 옮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거 완전 근거가 없는 얘기고.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한 거네요. 당시 중국 농업부에서 식물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라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퍼져버린 사스 바나나 괴담은 식을 줄 모르고 중국 전역을 공포에 몰아넣었는데요. 결국 이 바나나 사스 괴담으로 중국 남부 바나나 농가가 입은 피해는 무려 7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84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과일을 사러 가면 뭐하러 바나나를 사? 그냥 그 옆에 딴 걸 사지. 그래, 이왕이면 망고 딴 먹지, 거. 뭐 이렇게 파인애플 된다니까요. 먹지 이러죠. 중국 바나나 농가를 쑥대밭으로 만든 황당한 바나나 사스 괴담. 바나나 농가에는 지울 수 없는 뼈아픈 고통으로 남아 있습니다.